재판을 받아온 박홍일 목포시장 부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안의 한 국도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교량 안전 점검에 투입된 작업자들이었습니다. 목포와 신안과 목포의 하나되기 운동이 농번기철을 맞아 일손 돕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부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MBC 의혹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가 2달 동안 감사를 벌였는데 세금으로 구매한 물품에는 골프용품 상품권과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 부서에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MBC 보도로 불거진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74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최근 3년치 사무관리비 감사를 벌였습니다. 2달여 만에 발표된 감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전 부서가 사무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온 사실이 확인됐고, 전라남도는 이 가운데 사적으로 유용한 50명을 적발했습니다. 도청 매점 쇼핑몰 아이디를 이용해 휴대용 청소기와 샴푸 등 310만 원 상당을 사무관리비로 구매해 개인이 사용한 직원. 스마트워치와 구두, 로봇 청소기 등 6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팀 직원들에게 전달한 직원 등이 줄줄이 감사에 걸렸습니다.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첨부해 예산을 집행한 뒤 실제로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 겁니다. 충분히 이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현재까지 전라남도가 확인한 횡령 금액은 4,300여만 원. 횡령 금액이 200만 원이 넘는 직원 6명은 고발과 수사 요청, 14명은 징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35만 원짜리 에어팟을 세금으로 구입해 사용한 직원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훈계에 그치는 등 내부 감사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사무관리비 유용 의혹을 가짜로 규정하고 왜곡 보도 등으로 폄훼해온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도 뒤늦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도민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가슴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도민 사과문을 통해 사무관리비를 쓰면서 일부 부적절한 집행 사실이 다수 발견됐다며 예산 사적 유용이 밝혀진 직원은 강력 처벌하고 불법으로 지출된 예산도 신속히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체 감사와 별개로 경찰이 지난 5년 동안의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집행 내용 전반을 살펴보고 있어 횡령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당선 무효 유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홍일 목포시장 부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비록 1심 결과지만 1년 넘게 이어져 온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박홍일 목포시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새우가 든 박스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홍일 목포시장 부인 등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하는 방법으로 당선 무효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 박홍일 목포시장 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과 홍모 씨가 공모한 증거로 통화 횟수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시장 부인과 함께 기소된 홍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박홍일 시장 부인이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은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안의 한 국도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에 투입된 작업자들이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옆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조수석 윗부분은 사고 충격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무안군의 편도 2차로 국도에서 5톤 화물차가 갓길에 멈춰있던 1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화물차는 10m가량 밀려나면서
작업자 3명을 덮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로 교량 안전점검 작업을 하던 작업자 중 1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작업자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너길이에요. 밖에 정확히 주차된 전부터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교량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필요한 유도등과 안전봉 등을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다음 달 중으로 최종 개편안을 확정합니다. 시내버스 주민 설명회는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면 개편안과 부분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 중으로 노선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준공영제와 공영제 용역 결과를 종합해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자체안을 만들어서 국방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시에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과의 사전 협의,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 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시와 국방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국방부 관계기관 의견 제출일인 6월 1일까지 법리 검토와 세부 규정을 다듬어서 국방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입니다. 목포와 신안과 목포의 하나되기 운동이 농번기철을 맞아서 일손 돕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넓히자는 건데 현장에서 반응도 좋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마늘 수확 시기가 막바지에 이른 신안군의 한 마늘밭입니다. 90대와 80대의 노인들이 병환으로 쓰러지면서 미처 수확하지 못한 마늘밭에 일손 돕기 인력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목포시 산정동과 목원동 통장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은 마늘을 뽑으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미려한 일손이나마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신안군과 목포시가 이렇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땀 흘린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와 신안군이 도농 상생 교류 협력 차원에서 실시하는 농촌 일손 돕기로 지금까지 목포시 10개 동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손 돕기로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안 하면 이것도 언제 켤지 몰라 이 놔두면 너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목포시는 시군 통합을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이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고 신안군 14개 읍면과 목포시 23개 동이 자매 결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한 부분까지 접근해서 목포와 신안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하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시민들의 신안군 농촌 일손 돕기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민들끼리 소통과 통합의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강진에서 고려 후기에 운영된 청자 가마와 기와 건물지가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강진에서 고려 청자 생산 운영 체제가 14세기까지 400년 가까이 지속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발굴 조사의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군 대구면에 있는 사당리 시포 고려 청자 요지입니다. 하늘에서 보니 청자 가마와 청자 폐기장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가마 상태는 매우 양호했고 현장에선 비취색을 띠고 있는 청자 접시 등 유물들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무너진 천장 안으로 보이는 50cm 깊이의 가마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마 인근에선 청자 생산 과정을 감독하던 기와 건물지 4동도 확인됐습니다. 고려시대에 청자 가마터 주변에 넣었다라는 것은 고려시대의 국가 산업 단지로서 주력 산업으로서 이 청자 요지를 운영했다라는 것을. 기와 건물지 확인은 강진 고려 청자 생산 운영 체제가 14세기까지 400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발굴 조사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조선으로 이어지는 어떤 고려 청자의 어떤 그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고려청자 요지의 체계적 정비와 보존을 목표로 강진구는 2019년부터 발굴 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4차례 조사가 완료됐고 이번이 5번째 발굴 조사입니다. 강진구는 2028년까지 가마터 발굴 조사를 비롯한 고려청자 요지 주변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부산 지역 11개 기업들이 전남 지역 가뭄과 폭염 극복을 위해서 생수 11만 병을 전라남도에 기부했습니다. 이번에 기부된 생수 11만 병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전남 도서 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며 또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노약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보혜 양조가 목포에 전국 최초로 플로깅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목포 여객터미널 인근에 문을 연 보혜소주 플로깅 센터는 터미널 이용객들이 배를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플로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섬에 들어가는 관광객들도 플로깅 키트를 받아서 플로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로깅 센터를 통해서 수거된 다양한 해양 쓰레기들을 저희 스몰 액션 스토어를 통해서 다양한 업사이클링 굿즈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목포 문화방송과 피크에너지 코리아는 오늘 목포 MBC 회의실에서 태양광 개발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목포 MBC와 피크에너지 코리아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라남도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피크에너지 코리아는 한국에서 100메가와트, 일본에서 28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를 상업 운영 중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분권자치연구소가 목포에서 창립돼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분권자치연구소는 첫 행사로 대학 주도 지역 혁신을 위한 영호남 지역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소멸과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무안경찰서는 목포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집단으로 폭행한 현직 교도관 8명을 공동상해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지난해 5월 30대 재소자를 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교도관들은 교도소 안에 CCTV를 편집해 경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무안군 해제면에 있는 2층 상가 건물 철거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무너진 콘크리트 외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벽 사이에 있는 철근을 자른 뒤에 외벽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의대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의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정부가 전남의 의대를 신설하고 상급 종합대학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 의대 정원을 소폭 늘리는 방식으로는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며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7월부터 강수량이 평년의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주요 공사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공사 현장 129개소와 지방도 인근 급경사제 144개소 등 30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토사 유실과 붕괴 취약 여부, 자재 정비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개편에 따라서 내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교육 재증명 발급을 일시 중단합니다. 또 다음 달 15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전 8시까지 나이스 접속이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중단 기간에는 졸업증명서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교육 재증명 34종에 대해서 온라인 발급과 방문 팩스 민원 등을 통한 발급이 모두 중단됩니다. 올해 전남산 물김 생산량은 4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반면에 위판액은 4,442억 원입니다.